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 사학과 이성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성진기 교수님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좀 고민이 되고 제가 강의를 맡아야 될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워낙 참여하시는 교수님들도 워낙 연륜이 많으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셔서 또 수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록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는데 제가 맡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만은 좀 수락을 하고 나니까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강의할 때 별로 떨진 않는데 저희 내자가 와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아마 거의 본 적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이 강좌의 전체 주제가 삶의 치유로서 인문학이라는 주제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머뭇댔던 것 같아요. 과연 인문학이 어떤 치유적인 또는 어떤 힐링의 그런 효과가 있는지 저 자신이 잘 모르겠고 또 의문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철학이나 문학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가 어떤 치유 또는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조금 회의적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주제는 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그 역사의 한 주체, 그걸 제가 이제 협이라고 잡아봤어요. 이건 제가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라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 협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한 챕터로 다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제로, 장으로 잡게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느냐? 사마천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비록 유명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정말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역사에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가 이번 강의를 맡게 되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앞부분에 조금 관련 영상 혹은 문화예술적인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바로 그 협들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의 중간에 보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자객,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에 현가라는 자객이 있고 이 현가라는 자객이 암살의 대상으로 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진시황제가 되는, 당시에는 기원전 221년 진이 천하 통일하기 좀 직전이에요. 워낙 진나라가 강대국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여러 열국들의 제후들이 자객들에게 그 강력한 진나라의 제후, 그 국가왕 바로 훗날 진시황제가 되는 그 인물을 암살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암살의 명을 받고 혈혈단신 시황제 암살을 하러 간 사람이 현가라는 인물인데 중국 역사에서는 이 현가와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나 그걸 또 재현하는 많은 그런 연극으로 경극으로 또 영화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2003년경에 중국의 유명한 감독인 장혜모 감독이 국민 감독이죠. 그 장혜모 감독이 2003년에 제작했던 그 영웅이라는 영화의 영상을 좀 발췌해서 봄으로써 우리가 자객들의 면모가 어떻고 당시 진이 어땠는지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이 진나라의 강력한 군단에 열국들이 속수무책으로 정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원전 3세기 후반입니다. 저 사람이
이 영화는 실제 역사보다는 조금 과장되어 있긴 한데 시황제를 암살하러 온 자객의 한 사람이고 이제 암살에 실패를 하죠. 그 모습인데요. 영상 혹시 잠깐만 멈출 수 있나요? 지금 이따 강의 때 나오겠는데 이 병사들이 지금 말을 타고 오른손에 지금 지참하고 있는 거대한 저 높은 무기들이 있죠. 저 무기를 창과라고 그래요. 창은 창인데 창과자 한자에 그 창과자를 우리가 이따 강의 내용 중에 왜 그게 의미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과가 뭐냐? 영상에 이제 수업 때도 나오겠지만 저 그림에서 상당히 고증에 맞게 춘추전국 시대 때의 병사들의 개인 화기가 저 과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예전에 뭐 M16 다 개인 지참한 개인 화기가 있잖아요. 당시 병사들의 무기는 저 창과라고 하는 저 무기를 지참하고 있어요. 진시황제의 그 병마용계 보고 발굴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출토된 활과 화살을 상당히 고증을 한 건데 격발식의 화살들을 이미 썼어요. 그냥 이 화살이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면 나가는 굉장히 사거리가 멀리 나가고 파괴력이 높은 그런 활과 화살을 이용해서 진의 그 전투력을 보강했는데 실제 고검 유물로 저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죠. 조금 그걸 이제 더 과장은 했지만 상당히 좀 고증을 한 것 같아요. 예, 보시죠. 네, 첫 번째 영상은 멈추고 네, 이렇게 진시황제가 기원전 230년부터 동방의 국들을 하나하나 멸망시켜 가게 되니까 위협을 느낀 각 국가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혹은 진과 동맹을 맺어야 될까? 혹은 그 중에는 자객을 보내서 시황제를 암살해야 될까? 그런 상황에 실제 시황제를 암살을 시도하는 자객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 실제 진시황제에게 접근했던 그 자객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한 자객을 모티브 삼아서 두 번째 영상에서 실제 함양궁에까지 잠입해 들어가서 시황제를 암살하는데 이 영상은 시황제가 너무 무예가 뛰어나요. 사실 고증하고는 조금 먼데 조금 이제 예술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죠. 잠입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비무를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사마천의 그 사기의 형가의 열전에서는 실제 그 형가가 시황제를 암살을 실패하고 칼을 휘두르다가 그 칼이 자객의 칼이 기둥에 이렇게 박혀요.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진왕의 칼이 기둥에 박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네요. 마지막 결국 그 자객이 뭐 최후를 맞이하는데 조금 상징적이지만 한번 마지막 영상을 조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볼까요? 예, 2100여 년 전 그 사마천 사기의 협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이후에 중국에서는 협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가 또 하나의 실존의 역사로서 뭐 여러분이 의협, 협계, 뭐 여러분 협사,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어릴 때 항상 보던 무협지, 그 무협의 이야기들의 모티브가 사실 협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치유로서 인문학이다 보니까 제가 과연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인문학인가? 구천장님도 도시인문 그랬는데 인문이라는 게 뭘까?
사실 인문학으로서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워낙 복합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만 년 동안 많은 문명권에서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던 거죠. 과연 동아시아에는 어떨까? 사실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크게 말해서 그 지적 문화의 소산을 경사 문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사라는 게 뭐냐? 좀 쉬운 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인류의 가장 수준이 높은 지적 그 결과물들을 문헌으로 남겨놓은 거를 중국인들은 그 중에 가장 정수에 해당되는 에센스를 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뭐 시경, 서경, 역경 같은 삼경에서부터 점점 좀 늘어나죠. 5경, 6경, 나중에 한나라 때 가면 13경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경의 반열에 들어가는 문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에 국가가 경전으로 텍스트를 정했던 것은 한무제 때 5경을 정했다라고 많이 그러죠. 이 5경에 도통한 선생님, 그 선생님을 박사라고 그랬어요. 좀 한자가 많아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잘 아시죠? 그래도 나중에 우리는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게 된 다음에 닥터라는 말을 번역할 때 뭐라 그럴까? 기존의 동아시아의 최고의 지식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5경의 박사들이 있으니까 박사라는 말을 나중에 쓰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정신문화의 축을 이루는 것이 사예요. 사라고 하는 것이 경의 또 하나의 축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도 또 공교롭게도 한무제 때였는데, 당시 한무제 시기에 사관이었던 태사령이었던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을 저술함으로써 그 이후에 국가가 공인된 이 정사를 모두 바로 사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역대 중국의 왕조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 왕조인 청을 제외하면 전통적 방법의 정사는 24사가 있어요. 엄청난 방대한 역사의 저술이 진행되어 왔던 거죠. 최근에 중국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역사도 근대적인, 그러나 또 하나는 전통적 방법을 절충해서 청사고라는 것이 집필됨으로써 오늘날에는 25사를 모두 완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기가 지나면서 경사만이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 이래로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기의 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집필해서 모으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제자백가들의 책이다 그래서 제자서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맹자, 순자, 묵자, 노자, 수많은 그 선생님들, 그리고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은 그들을 유파별로 유가집단, 묵가집단, 법가집단 등등의 학파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러한 제자서 계열의 그런 문헌들을 뭐라고 설명할까? 그걸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이죠. 지난번에 문학 강의도 있었다 그러는데,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감흥을 글로 또 많이 쓰게 되면서 시나 부, 이런 시부들을 문학류를 포함한 사인들의 개인의 문집, 이걸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가시게 되면 서지 번호에 따라서 뭐 인문학, 사회학, 뭐 경제학, 뭐 공학, 자연과학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합의된 공통된 서지 분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통시대 동아시아인들이 그러면 우리들의 정신문화를 조금 더 범주화시켜보자. 그게 바로 경사자집이라고 하는 4개의 부류로 크게 나눠본 거죠. 이 4개 부류가 정확하게 나눠진다기보다는 어떤 것은 자이면서 경, 어떤 것은 경이지만